모든 길에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더 멀리 갈수록 길은 더 험난해지고 예측을 벗어나지만 그 순간들은 더 오래 기억되고 더 많이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 이야기들을 발견하기 위해선 최적의 머신이 필요합니다. 강력함과 견고함을 갖춘 탁월한 머신, 올류 소렌토를 소개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또 하나의 SUV가 아니라 세계 최초의 스토리텔링 머신입니다. 가주 경제 전면 개방일인 오는 15일 이후에도 LA 카운티 내 학교와 병원 등에서는 여전히 마스크 착용을 해야 합니다. 일터에서는 직원 전원이 백신 접종을 완료한 경우에만 마스크를 벗을 수 있습니다. 가주 경제 전면 개방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여름방학이 시작되면서 국내 여행은 물론 한국행 항공권 문의가 쇄도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가주에서 샌디에고 등 5개 카운티가 이번 주 들어 가장 완화된 단계인 옐로우 티어로 접어들면서 옐로우 티어로 진입한 카운티 숫자는 과반수에 달하고 있습니다. LA 카운티 슈퍼바이저 위원회가 팬데믹 기간 동안 밀린 렌트비를 대신 갚아주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렌지 카운티 55번 프리웨이에서 로드레이지 총격으로 6세 아동을 숨지게 한 용의자 남성이 오늘 살인죄로 기소됐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백신을 맞은 사람은 설령 코로나19에 걸리더라도 몸속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더 적고 열이 덜 나는 증상이 가벼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방국무부가 한국에 대한 여행 경보를 가장 낮은 1단계로 한 단계 낮췄습니다. 한국의 코로나19 위험 수준이 낮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됩니다. 백악관이 오늘 반도체와 대용량 배터리 그리고 히토류 등 필수 광물, 제약 등 4개 분야에 대한 공급망 차질 대응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범죄단체 조직원 사이에서 인기를 끌었던 암호 메신저 앱이 국제 범죄 조직을 일망타진하기 위한 연방수사국의 함정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디애나주의 한 놀이공원에서 롤러코스터를 타다 기절한 여성이 결국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노동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정상화에 나서고 있는 미국 내 기업들이 필요한 인력을 채우지 못해 역대급 구인난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욕 증시는 투자자들의 관망세가 이어지면서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LA 지역 내일 오전에 구름 끼다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LA 지역의 내일 낮 최고 75도, 밤 최저 기온 56도입니다. 이상은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이 시간 주요 뉴스는 아시아나항공 미주 취항 30주년, 앞으로도 정성을 다하는 서비스, 쾌적한 최신 항공기로 안전하고 편안하게 모실 것을 약속드립니다. 아시아나항공 제공입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희정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이균우입니다. 2021년 6월 8일 화요일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1부입니다. 일부 첫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가주 경제 전면 개방일인 오는 15일 이후에도 LA 카운티 내 학교와 병원 등에서는 여전히 마스크 착용을 해야 합니다. 일터에서는 직원 전원이 백신 접종을 완료한 경우에만 마스크를 벗을 수 있습니다. 정현호 기자입니다. 다음 주에 가주 경제가 전면 개방돼도 LA 카운티 내 학교와 병원, 차일드케어 시설, 대중교통 시설 등에서는 여전히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고 보건국이 밝혔습니다. 바바라 페러 LA 카운티 보건국장은 경제가 전면 개방돼도 코로나 전염 위험이 높은 상황에서는 여전히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며 대표적으로 학교와 차일드케어 시설, 캠프, 병원 등 헬스케어 시설, 대중교통, 실내 대형 이벤트에서 마스크 착용 규정이 지속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LA 카운티 내 직장에서도 여전히 마스크 착용 규정이 적용됩니다. 사무실 내에서 직원 중 한 명이라도 백신 접종을 완료하지 않았을 경우 모든 직원은 백신 접종 유무에 관계없이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만일 같은 사무실에서 일하는 직원 전원이 백신 접종을 완료했고 코로나 증상을 보이지 않는다면 그때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실외에서 일하거나 다른 사람과 6피트 거리를 둔 상태에서 근무하는 경우 백신 접종 유무에 관계없이 근무 중에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10,000명이 넘는 행사장에서 일하거나 대형 야외 이벤트에서 일할 경우에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직장에서 백신 비접종자를 위해 N95 같은 장비를 나눠줄 경우에 실내 공간에서 파티션을 더 이상 사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직장 내 마스크 규정은 최종 승인되면 6월 15일부터 적용에 들어갑니다. 라디오 서울 뉴스 정현호입니다. 가주경제 전면 개방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여름방학이 시작되면서 국내 여행은 물론 한국행 항공권 문의가 쇄도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도에 이은 기자입니다.
코로나 감염률 급감으로 인해 가주가 경제전면 개방 국면으로 접어든 가운데 여름방학과 맞물리면서 그동안 밀렸던 여행 수요가 터져나오고 있어 관광업계가 즐거운 비명을 지르고 있습니다. 자녀의 여름방학을 맞아 가족끼리 답답한 도심 속을 벗어나 하와이, 알래스카 등의 청정지역을 비롯해 뉴욕과 동부지역 등의 국내선 항공권을 비롯해 유럽과 캐나다와 같은 해외선 항공권 문의가 상당하다고 합니다. 한국행 항공권 문의도 쇄도하고 있습니다. 미주에서 백신 접종을 완료했더라도 한국 입국 시 2주 자가격리 의무화 지침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인들은 1년여 넘게 이어진 코로나 팬데믹으로 못 만난 고국의 가족, 친지들을 방문하고자 한국행 티켓을 문의하고 있습니다. 사무관광의 스티브 조 전무이사입니다. 한국 방문에 대해서 항공권에 대해서 문의하시는 분들은 한국의 자가격리를 갖다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요령을 알려달라 그러고 이 방학을 맞이해서 우리 가족 단위로 해서 한국에 나가시는 분도 계시고요. 조 전무이사는 메모리얼 데이를 기점으로 많은 로컬 한인들이 단체 관광에 나섰으며 동부에서 이곳 서부 지역으로의 관광 문의도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전면적인 경제 개방이 이뤄진 후 처음 맞게 되는 독립기념일 연휴에 대한 관광 문의가 급증했습니다. 방학을 맞은 고교생이나 대학생의 경우 동부지역 항공권 문의가 크게 늘어났습니다. 푸른투어의 박태준 이사는 고교생들의 경우 부모가 대신해 항공권 문의를 하는데 자녀의 아이비리그 탐방을 위한 동부지역에 대한 관광 문의가 상당하다고 전했습니다. 지금 현재 문의하시는 부분은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동부 지역, 이제 뉴욕이나 버스턴이나 이런 쪽 문의도 많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캐나다 쪽 문의도 많이 있습니다만 아직 캐나다는 좀 어려운 상태고. 박태준 이사는 팬데믹 상황이 계속해서 나아지고 있으나 한인들은 사람들이 붐비는 지역보다는 청정 지역을 선호하고 국내에서도 해외 느낌이 물씬 나는 알래스카와 하와이 관광 문의가 많다고 전했습니다. 라디오 서울 뉴스 이은입니다. LA 카운티 슈퍼바이저 위원회가 오늘 팬데믹 기간 동안 밀린 저소득층의 렌트비를 대신 갚아주는 방안을 모색하기로 만장일치로 결의했습니다. 주 정부의 렌트비 유예 조처가 이달 말을 기해 만료되는 데 따른 조처입니다. 힐다 솔리스 슈퍼바이저 위원장은 LA 카운티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대략 10억 달러의 렌트비가 밀려 있다며 이대로 가면 더 많은 가정이 홈리스로 전락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LA 카운티는 코로나 팬데믹 동안 렌트비 보조를 통해 저소득층 세입자들을 도와왔지만 아파트 건물주 일부는 정부의 렌트비 보조 프로그램에 달린 조건을 충족하기를 꺼려해 정부의 렌트비 보조 자체를 거부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건물주가 거부할 경우 세입자들은 정부로부터 여전히 밀린 렌트비의 25%를 받을 수 있지만 나머지 밀린 렌트비는 여전히 세입자 부담으로 남게 됩니다. 카운티 정부는 저소득층 세입자들의 렌트비 부담을 덜기 위해 전방위적으로 보조 프로그램 마련에 나서기로 했으며 카운티 정부가 세입자들의 밀린 렌트비를 갚아줄 수 있는 정부 펀딩을 검토하는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가주에서 옐로우 티어로 진입한 카운티가 절반을 넘어섰습니다. 샌디에고 등 5개 카운티가 이번 주 들어 가장 완화된 단계인 옐로우 티어로 접어들면서 가주에서 옐로우 티어로 진입한 카운티 숫자는 과반수에 달했습니다. 옐로우 티어로 진입하게 되면 비즈니스 업체들의 영업 규제가 한층 완화되는데 어차피 가주는 다음 주 화요일인 15일부터 그동안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적용했던 영업 규제를 모두 없애고 경제를 전면 개방하게 됩니다. 오렌지 카운티 55번 프리웨이에서 로드레이지 총격으로 6세 아동을 숨지게 한 용의자 남성이 오늘 살인죄로 기소됐습니다. 24살의 마커스 앤소니 에이드는 살인 죄목과 함께 총기를 이용한 가중처벌이 적용돼 유죄 판정을 받게 되면 최고 40년의 실형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당시 자동차를 몰았던 에리지의 여자친구 웨인 리는 범행을 도운 혐의로 기소됐으며 유죄 판정을 받게 되면 최고 4년의 실형을 받게 됩니다. 에리지에게는 200만 달러의 보석금이, 웨인 리 씨에게는 50만 달러의 보석금이 각각 책정됐으며 인정신문은 오는 18일로 예정돼 있습니다. LA 다운타운 내 100년 된 건물에서 오늘 화재가 발생해 붕괴 위기에 처했습니다. 오늘 새벽 1시 50분경 사우스 로스앤젤레스와 이스트 3가 교차 지점 인근에 위치한 100년 된 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이번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는 없습니다. 150명 이상의 소방대원들이 투입돼 오늘 오전 7시경 불길이 진압됐지만 소방국은 워낙 오래된 건물이라 붕괴 위험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화재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LA 한인회가 언어 문제와 예약 어려움 등으로 아직까지 백신 접종을 받지 못하고 있는 한인들을 위한 무료 코로나19 백신 접종 행사를 내일 LA 한인회관에서 실시합니다. LA 카운티 보건국과 큐레이티브 사의 후원으로 실시되며
한인이면 누구나 체류 신분에 관계없이 백신 접종을 받을 수 있으며 예약을 하지 않아도 백신을 맞을 수 있습니다. 백신 접종은 이날 오전 9시부터 시작되며 접종 희망자는 운전면허증이나 여권 등 신분증만 지참하면 됩니다. 단 12세에서 16세 청소년은 보호자의 동반이 필요합니다. 예약 없이도 접종이 가능하지만 사전 예약을 하면 더 편리하게 접종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전 예약은 웹사이트를 이용하거나 LA 한인회, 이메일 또는 전화로도 예약할 수 있습니다. 오는 15일 캘리포니아주의 경제 전면 재개를 앞두고 재택근무를 해왔던 직장인들의 사무실 복귀 여부가 화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비즈니스 운영이 점차 정상화되고 백신 접종 확대로 코로나19 관련 규제들이 상당히 풀리면서 많은 직장들에서 직원들이 속속 일터로 복귀하고 있는 가운데 한인들도 재택근무의 장단점을 저울질하며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재택근무 유지에 대한 의견이 분분한 상태입니다. 남가주 한인사회에서도 경제 재개 이후에도 재택근무를 희망하는 사람들이 상당수입니다. 대개 출근 준비 시간 및 통근 시간 단축, 통근 비용 감소, 유동적인 업무 시간, 편리한 복장 등을 주요 장점으로 꼽았습니다. 하지만 재택근무로 인해 발생하는 단점도 만만치 않아 일부는 하루빨리 사무실로 복귀하기를 원한다는 한인들도 많습니다. 재택근무의 단점으로는 협업 시 업무 효율 감소, 팀원들과 심리적 거리감 증가, 과정이 아닌 결과 위주의 인사평가, 나태함이나 게으름 발생 등으로 분석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 여론조사기관인 모닝 컨설턴트가 미국 내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재택근무 관련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39%는 회사가 재택근무에 유연하지 않다면 직장을 그만두는 것도 고려하겠다고 답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새 차에 대한 수요가 급증한 반면 차량용 반도체 부품 부족 사태로 새 차 생산이 크게 줄어들면서 미국 내 자동차 판매 시장의 모습이 변하고 있습니다. 원하는 새 차를 찾기도 쉽지 않을 뿐더러 가격까지 오르면서 새 차 사기가 예전에 비해 어려워졌다는 소비자들의 볼멘 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새 차 사기가 어려워진 데는 자동차용 반도체 부품 부족 사태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여파로 인한 소위 보복 소비 심리가 더해지면서 공급이 수요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JD 파워와 LMC 모토 모티브에 따르면 지난달 미국 내 딜러십에 입고된 새 차 중 33%가 10일 이내에 판매될 정도로 빠른 판매 속도를 보였습니다. 이는 2019년 18%에 비해 2배 가까이 재고 소진이 빠르게 일어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재고 소진이 빠르다 보니 딜러십이 보유하고 있는 새 차 매물이 줄어들면서 소비자들은 원하는 새 차를 확보하기가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매물 부족 현상은 자연스레 새 차에 대한 각종 할인 혜택의 축소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미국 내 딜러십들의 자동차 평균 할인액은 지난해 5월 4,825달러에서 지난달 2,957달러로 약 40% 줄었습니다. 카즈닷컴에 따르면 현재 평균 할인율은 7에서 8% 수준으로 예전의 10에서 12%에서 크게 떨어진 상태입니다. 할인액이 줄어들었다는 것은 결국 새 차에 대한 구입 가격의 상승을 뜻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정보 웹사이트 에드먼드닷컴에 따르면 지난달 미국 내에서 팔린 새 차 평균 가격은 대략 4만 달러로 전년에 비해 7%가량 상승했습니다. 중고차 가격도 2만 3천 달러로 16%나 올랐습니다.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일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은 LA와 가든그로브 두 곳에서 모시는 금강안경 검안과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빛으로 태어나는 당신은 카우나 미인 100% 근적외선 마스크는 카우나뿐입니다. 정직한 빛 카우나 LED 마스크 공동 제공입니다.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일부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LA 시각으로 5시 17분입니다. 화요일 5시대 퇴근길 교통 상황입니다. 134번 이스트 방향 101번 사우스와 교차되는 지점에서 조금 전 뺑소니로 인한 차량 추돌 사고 발생했습니다. 91번 웨스트 방향입니다. 57번 놀스와 교차되는 지점 운전자 장애물 있습니다. 10번 웨스트 방향 알라미다 스트릿 구간 프리웨이 진입로 쪽에서도 뺑소니 사고 소식 올라와 있습니다. 105번 이스트 방향 가필드 에비뉴에서도 뺑소니로 인한 차량 추돌 사고 소식 올라와 있고요. 605번 놀스 방향입니다. 텔레그랩 로드 구간에서도 추돌 사고 발생했습니다. 이중 추돌 사고 소식 올라와 있습니다. 10번 웨스트 방향 사우스 산페드로 스트릿 구간 차량 한 대가 3차선 쪽에 멈춰서 있습니다. 605번 놀스 방향 텔레그랩 로드 구간에서 추돌 사고 5번 놀스 방향 2번 이스트와 교차되는 지점 카플레인 쪽에 차량 한 대 멈춰서 있습니다. 이관 지나시는 분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께서는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1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미국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백악관이 반도체와 배터리 등 핵심 산업 분야에서 공급망 차질 대응 전략을 담은 보고서를 공개했습니다. 이 보고서는 중국의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자국 내 생산을 늘리고 한국 등 동맹과 협력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KBS의 보도입니다. 미 백악관은 현지 시간 8일 반도체와 대용량 배터리 그리고 히토류 등 필수 광물, 제약 등 4개 분야에 대한 공급망 차질 대응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단기적 방안으로는 경제 회복에 걸림돌로 작용하는 공급망 차질 요인을 파악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범정부적인 전담반을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Today, we are launching a new supply chain disruptions task force to tackle near-term bottlenecks in the semiconductor, home building and construction, transportation, and agriculture and food industries. 또 무역 대표부 주도로 공급망 무역 기동 타격대를 신설해 동맹국가와 무역 합의를 검토하고 불공정 무역 관행에 적극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중장기적으로는 자금과 제도를 총동원해 미국 내 공급망을 개발하고 경쟁력을 회복하는 방안이 담겼습니다. 특히 동맹 파트너 국가와 협력을 강화하는 외교적 접근법에도 무게를 실었습니다. Build manufacturing facilities and infrastructure here in the U.S. that will support U.S. exports of critical products, which will help our allies and partners. We're going to be increasing our diplomatic work with our allies and partners on supply chain security. 반도체 분야의 경우 한국의 기업들이 170억 달러 규모의 투자를 발표했다는 사례를 적시하는 등 한국을 70번 넘게 언급하며 지속적인 협력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또 타이완과 일본을 비롯해 쿼드와 G7도 거론하며 외교적 다자 관여를 확대할 방침도 밝혔습니다. 지난 2월 바이든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250쪽 분량의 보고서로 만들어진 대응 전략은 중국을 450번 넘게 언급해 대중국 견제가 초점이라는 걸 분명히 했습니다. 하지만 보고서에는 중국에 즉각적인 타격을 주는 내용은 포함되지 않아 중국과 충돌이나 마찰이 아니라 경쟁을 통해 우위에 서겠다는 바이든 행정부의 기조가 반영된 것으로 분석됩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KBS 뉴스 이영현입니다. 미 국무부가 한국에 대한 여행 경보를 가장 낮은 1단계, 일반적 주의로 한 단계 낮췄습니다. 한국의 코로나19 위험 수준이 낮다고 판단한 겁니다. 일본 등에 대해선 3단계로 조정해 여행 금지에서 여행 재고로 완화했습니다. KBS의 보도입니다. 미국 국무부가 현지 시간 8일부터 자국민에 대한 한국 여행 경보를 기존 2단계에서 1단계로 완화했습니다. 미 국무부의 여행 권고는 모두 4단계로 이뤄지는데 1단계인 일반적 사전주의는 가장 낮은 단계입니다. 미국이 한국에 대한 여행 경보를 1단계로 하향 조정한 건 지난해 11월 2단계 지정 이후 약 6달 반 만입니다. 미 국무부는 미 질병통제예방센터 CDC가 한국에 대한 여행 보건 지수를 1단계로 발령했다며 이는 한국 내 코로나19 수준이 낮다는 것을 나타낸다고 밝혔습니다. 단 1단계는 심각한 질환이 있는 백신 비접종자는 비필수적인 여행을 하지 않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또 여행 전 백신 접종은 완전히 끝내야 합니다. CDC는 일본, 프랑스, 스페인 등 61개 나라에 대한 여행 권고도 기존의 4단계에서 3단계로 완화했습니다. 위험이 매우 높음에서 높음으로 한 단계 내려갔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의 일본에 대한 여행 경보도 기존 4단계 여행 금지에서 3단계 여행 재고로 조정됐습니다. 다음 달 23일 개최되는 도쿄올림픽을 앞두고 미국의 이번 조치가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유지향입니다. 토니 블링컨 국무부 장관은 이란과의 핵 합의에 미국이 복귀하더라도 이란이 합의를 준수할 때까지 수백 건의 제재는 유지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이날 상원세출위원회 청문회에 나와 유지되는 대이란 제재에는 트럼프 전 행정부 때 취해진 것도 포함된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제재와 관련해 이란의 행동이 바뀌지 않는 한 이란이 행동을 바꿀 때까지 유지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란 핵 합의는 2015년 이란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5개 상임 이사국 및 독일 등 6개국과 맺은 것으로 이란 핵 활동을 제한하는 대신 대이란 제재를 해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나 트럼프 전 대통령이 2018년 합의 탈퇴를 선언하고 제재를 부활시키자 이란도 핵 활동을 일부 재개했습니다. 현재 미국은 이란이 핵 합의를 준수할 경우 제재를 해제한다는 입장입니다. 이란은 4월 초부터
오스트리아 수도 빈에서 러시아, 중국, 프랑스, 영국, 독일 측과 만나 핵 합의 복원 협상을 시작했습니다. 이라는 미국과 대화하지 않겠다고 주장했지만 회담 과정에서 양국은 간접적으로 의견을 교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또 해외 근무 외교관들이 이바나 증후군이라는 궤 질환을 겪은 것과 관련해 정부 차원에서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러시아나 다른 나라 등 특정 국가가 연루된 의혹이 있다면 문제를 제기할 것이라면서도 현 시점에서 누가 무엇이 궤 질환을 일으켰는지 아직 알지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조 바이든 행정부 법무부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명예훼손 사건 변호에 나섰습니다. 이 사건은 잡지 칼럼니스트였던 진 캐럴이 트럼프 전 대통령으로부터 1990년대 중반 뉴욕 맨해튼 한 호텔 탈의실에서 성폭행을 당할 뻔했다고 2019년 초 폭로하면서 시작됐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재임 중이던 2019년 6월 언론의 질문에 내 타입이 아니라며 의혹을 부인했고, 이에 캐럴은 트럼프 대통령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럼프의 변호인은 뉴욕주 법원에 재판을 늦춰달라고 했다가 기각됐고, 이후 법무부는 트럼프 전 대통령 개인이 아닌 정부가 변론을 맡게 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이마저 기각됐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바이든 행정부 법무부 역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발언이 대통령의 직무 범위에 있다는 이유로 소송에 끼어든 것입니다. 법무부는 전날 뉴욕 제2항소법원에 제출한 서류에서 대중의 관심사에 관해 대중이나 언론에 발언하는 것은 의심할 여지 없이 선출직 공무원의 업무 일부라고 주장했습니다. 개인이 아닌 대통령 직무의 일부기 때문에 명예훼손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취지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백신을 맞은 사람은 설령 코로나19에 걸리더라도 몸속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더 적고 열이 덜 나는 등 증상이 가벼운 것으로 나타났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가 의료 인력과 경찰관, 응급요원, 기타 최전방 필수 노동자 등 3,900여 명을 상대로 벌인 연구 결과 백신 접종을 마친 사람은 90% 이상이 코로나19 감염으로부터 보호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백신을 한 차례만 맞은 사람도 백신을 안 맞은 사람과 견주어 코로나19에 감염될 확률이 81%나 낮았습니다. 이들은 화이자나 모더나의 백신을 맞은 이들이었고, 무증상 감염도 파악하기 위해 작년 12월 이후 증상 유무와 관계없이 매주 코로나19 검사를 스스로 해왔습니다. 이 연구는 현재도 진행형입니다. 백신을 맞고도 코로나19에 걸리는 이른바 돌파 감염 사례는 지금까지 5%에 그쳤습니다. 204명 중 16명이었습니다. CDC는 백신 접종을 마치고도 코로나19에 감염된 사람은 더 경미하고 짧은 질환을 앓았고 코로나 바이러스를 다른 사람에게 전파할 가능성도 낮은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1회 또는 2회 백신을 맞은 뒤 코로나19에 걸린 돌파 감염자의 경우 몸속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40% 적었고 열이 날 확률은 58%나 낮았습니다. 백신을 맞지 않은 사람보다 침대에 누워서 보낸 날이 평균적으로 이틀 적었습니다. 또 오늘 CDC의 질병 발병 사망률 주간 보고서에 실린 연구 논문에 따르면 미국에서는 백신 접종률이 가장 높은 연령대에서 코로나19 확진자와 입원 환자, 사망자의 감소폭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CDC 연구자들은 백신이 보급되기 전인 작년 11월 29일에서 12월 12일과 백신 접종이 어느 정도 진전된 올해 4월 18일에서 5월 1일의 코로나19 확진자와 응급실 방문자, 입원 환자, 사망자 수를 연령대별로 파악했습니다. 미국의 주요 항공사들이 잇따라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입사 시 필수 조건으로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시카고에 본사를 둔 대형 항공사 유나이티드 항공은 오는 15일부터 모든 신입 사원에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백신 접종 증명을 제출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새 방침에 따르면 유나이티드 항공 미국 법인에 신규 채용된 모든 사람은 첫 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백신 접종 완료 증명 카드를 회사 시스템에 업로드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채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항공사 측은 안전을 최우선시하는 우리의 신념을 신입사원들에게 전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결정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이어 의료적 또는 종교적인 이유로 백신을 맞지 못하는 이들은 합리적인 해명 시 별도 배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유나이티드 항공에 앞서 미국 최대 항공사인 델타 항공이 지난달 신규 채용 대상 모두에게 백신 접종을 요구하는 유사 방침을 발표했습니다. 다른 주요 항공사인 아메리칸 항공은 아직 입장을 내놓지 않은 상태입니다. 유나이티드 항공과 델타 항공 그리고 아메리칸 항공은 앞서 직원들의 코로나19 백신 접종률을 제고하기 위해 백신을 맞은 직원들에게 추가 휴가 또는 수당을 지급하는 인센티브 제도를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범죄단체 조직원 사이에서 인기를 끌었던 암호 메신저 앱이 국제범죄 조직을 일망타진하기 위한 연방수사국의 함정이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미국과 유럽 사법 당국이 800명이 넘는 조직범죄 관련 용의자를 체포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ANOM이라는 이름의 암호 메신저 앱을 소개했습니다. 지난 2018년 FBI와 호주 경찰이 공동으로 기획한 함정 수사의 도구로 개발된 이 앱은 애플이나 구글의 앱스토어에서 구입할 수 있는 일반적인 앱이 아니었습니다. 이 앱을 사용하기 위해선 사전에 이 앱이 설치된 특수 전화기를 암거래 시장에서 구매해야 했습니다. 사용료도 6개월간 $2,000나 됐지만 원한다고 모두 사용할 수 있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기존 사용자의 추천이 없으면 앱 사용도 불가능했습니다. 메시지를 암호화할 수 있는 데다가 철저하게 아는 사람들끼리만 사용할 수 있다는 안전감이 범죄 조직 사이에서 인기의 원동력이 됐습니다. 시장에 소개된 지 얼마 되지 않아 100개국 이상에서 300개 이상의 범죄 조직이 이 앱을 사용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 사용자 수는 12,000명에 달했습니다. 물론 암호화된 메시지를 해독할 수 있는 열쇠는 FBI가 들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사실을 알 수 없었던 국제범죄 조직들은 이 앱을 사용해 스스럼 없이 범죄를 모의했습니다. 한 조직원은 프랑스의 외교 행랑을 이용해 마약을 운반할 수 있다고 자랑했다가 사법당국에 적발되기도 했습니다. 이번 함정 수사를 통해 전 세계적으로 800명이 넘는 조직범죄 관련 용의자를 체포했지만 나머지 용의자들도 조만간 추가로 체포될 예정입니다. 오늘 오전 CNN과 뉴욕타임스, BBC 등 전 세계 주요 언론사 수십 곳의 웹사이트가 동시에 접속 불능 상태에 빠지는 소동이 있었습니다. 백악관 홈페이지는 물론 아마존 같은 주요 전자상거래 사이트 등도 피해를 입었는데 온라인 콘텐츠를 전송해주던 클라우드 컴퓨팅 업체 기술적인 문제 때문이었습니다. YTN의 보도입니다. 주요 웹사이트의 접속 장애 여부를 추적하는 다운 디텍터 화면입니다. 미국 동부 시각으로 8일 오전 6시, 우리 시각으로 어제 저녁 7시쯤부터 접속장애 웹사이트가 급격히 늘어납니다. CNN, 뉴욕타임스 등 전 세계 언론사 수십 곳의 웹사이트 접속이 안 되거나 장애를 겪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소셜 웹사이트 레딧은 물론 전자상거래 업체 아마존과 페이팔,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 스포티파이 등도 피해를 입었습니다. 미국 백악관과 영국 정부 홈페이지도 한때 다운됐습니다. 이 같은 접속 장애는 사이트별로 짧게는 몇 분, 길게는 1시간 이상 이어졌습니다. 이번 소동은 피해 웹사이트들과 계약을 맺고 있던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업체 패스틀리의 기술적 문제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클라우드 컴퓨팅 업체는 전 세계 곳곳에 서버를 두고 온라인 콘텐츠를 이용자에게 빠르게 연결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해주고 있는데 이 시스템에 문제가 생긴 겁니다. 패스틀리 측의 응급 조치로 상황은 정상화됐지만 온라인상에는 수만 건의 장애 신고가 접수되는 등 인터넷 이용자들은 큰 불편을 겪어야 했습니다. YTN 박경석입니다. 뉴욕시의 전산 시스템이 랜섬웨어 공격으로 일부 중단됐습니다. 뉴욕타임스는 뉴욕시 법무과의 전산 시스템이 지난 6일 랜섬웨어에 감염돼 연방수사국과 뉴욕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고 보도했습니다. 뉴욕시는 랜섬웨어 감염 사실을 인지한 뒤 법무과의 전산 시스템 운영을 중단했습니다. 뉴욕 법무과는 1000여 명의 변호사가 소속된 부서로 법원 업무를 담당합니다. 법무과 전산 시스템 중단에 따라 뉴욕시와 관련한 각종 민형사 재판이 차질을 빚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랜섬웨어 공격의 배후는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뉴욕시 관계자는 법무과 전산 시스템에 침입한 랜섬웨어가 외국 정부와 관련된 해커들이나 범죄 집단이 흔히 사용하는 종류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빌 더블라지오 뉴욕시장은 기자회견에서 해커들의 요구도 아직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미국에서는 각종 산업체를 대상으로 한 랜섬웨어 공격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지난달 미국 최대 송유관 운영사인 콜로니얼 파이프라인이 랜섬웨어 공격으로 인해 가동이 중단됐고 세계 최대 정유업체로 꼽히는 브라질의 JBS의 미국 자회사도 사이버 공격을 받았습니다. 미국은 콜로니얼 파이프라인과 JBS 해킹 공격의 배후를 러시아로 보고 있습니다. 인디애나주의 한 놀이공원에서 롤러코스터를 타다 기절한 여성이 결국 사망했습니다. 오늘 현지 언론 등에 따르면 오하이오주에 사는 47세 던 양코비치는 지난 4일 인디애나 남부 산타클로스의 테마파크 홀리데이 월드앤 스플래싱 사파리를 찾았다가 예기치 못한 사고를 당했습니다. 인기가 많은 롤러코스터 보이지에 탑승한 양코비치는 객차가 승하차장으로 다시 돌아왔을 때 의식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놀이공원 측에 따르면 약 3분 만에 응급구조
구조 요원들이 사고 현장에 도착했고 응급처치를 받은 여성은 곧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회생하지 못했습니다. 관할 두보이스 카운티 검시소 측은 정확한 사인 규명을 위해 시신을 부검했으며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놀이공원 측은 사고 발생 후 해당 롤러코스터를 철저히 점검했지만 설비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여러분께서는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일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한국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달 미국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 이후 후속 조치를 협의하기 위한 고위급 실무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한미 간 첫 외교 차관급 협의를 위해 워싱턴을 찾은 최종권 외교 차관은 주요 7개국 G7 정상회의 기간 한미일 회담 가능성도 열어두었습니다. KBS의 보도입니다. 한미 정상회담이 끝난 지 20일 만에 최종건 외교부 1차관이 미국 워싱턴 DC에 도착했습니다. 한미 정상회담 공동성명서에 담긴 후속 조치를 미 국무부와 본격적으로 논의하기 위해서입니다. 5월 20일 한미 정상회담 공동성명서에 나와 있는 여러 사안들을 좀 점검해보고 외교부 차관으로서 국무부 부장관과의 소위 첫 공식 대면이니까 여러 가지 좀 맞춰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겁니다. 최 차관은 오는 11일부터 2박 3일간 영국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 G7 정상회의에서 즉흥적으로 한미일 회담이 열릴 가능성도 열어뒀습니다. 저희는 열려 있지만 여러 계기 말씀드렸다시피 한미일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할 생각인데 공식적으로 정상회담 수준에서 무엇을 하자라는 건 진짜 없어요. 최 차관은 현지 시간 9일 웬디 셔먼 국무부 부장관을 만나 한반도 문제 등 지역 현안들을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웬디 셔먼 부장관은 클린턴 정부인 99년부터 2년간 국무부 대북정책 조정관을 지냈고 2000년 올브라이트 국무장관의 평양 방문에 동행한 한반도 전문가로 한미 외교 차관급 대면 협의는 셔먼 부장관 취임 이후 처음입니다. 최 차관은 이번 회담에서 셔먼 부장관으로부터 여러 이야기를 들을 것이라며 자유롭고 폭넓게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셔먼 미 국무부 부장관은 앞서 바이든 정부가 성김 대북 특별대표를 임명한 것은 미국이 북한과 대화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또 다른 신호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영순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YTN에 출연한 자리에서 이제는 조국이 아닌 국민의 시간이라면서 당이 변하는 모습을 보여 내년 대선에서 꼭 승리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야권의 강력한 대권 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겨냥해서는 엄정한 검증을 받아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YTN의 보도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자신의 사과로 조국 전 장관 논란은 정리되고 있다면서 이제는 국민의 시간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바로 선거를 하면 정권 재창출이 힘들 텐데 온몸을 던져 민주당이 변하고 있다는 모습을 보여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지금은 국민의 시간입니다. 저는 온몸을 다해서 우리 민주당의 모든 활동이 3월 9일 날 다시 국민으로부터 신임을 얻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자세입니다. 야권의 유력한 대권 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향해서는 날선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검찰총장을 지내면서 사전 선거운동을 한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들고 국민을 잠재적 피의자로 보고 있다고 비판한 뒤 철저한 검증을 받아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법무부 장관으로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을 검증하겠다고 엄청난 수사를 했던 윤석열 전 총장께서 본인이 대통령에 나가려고 그러면 그보다 훨씬 엄정한 검증을 받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당내 현안과 관련해서도 조목조목 설명했습니다.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누구나 집 시범 사업은 혁명적인 제도가 될 것이고 오는 10일에는 부동산 공급 대책도 내놓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재난지원금은 당과 정부가 이견을 좁혀가고 있다면서 사실상 전 국민 지급에 걸맞은 수준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도 선별 지급이 아주 소수한테만 선별하자는 게 아니라 거의 대부분 국민에게 돌아가는 사실상 전원 지급에 걸맞는 수준의 선별 지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접점이 생긴다고 봅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면론과 관련해서는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면서도 가석방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전 입장을 다시 한번 밝혔습니다. YTN 이만수입니다. 1조 원대 펀드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옵티머스 자산운용 김재현 대표에게 검찰이 무기징역과 벌금 4조 원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대국민 사기극이라고 질타했지만 김 대표는 사과의 뜻을 밝히면서도 프레임에 맞춘 수사라고 억울함을 주장했습니다. YTN의 보도입니다. 공공기관 매출 채권에 투자한다고 속여 3,200여 명에게 1조 3,500억 여원을 끌어모은 옵티머스 펀드 사기 사건. 검찰은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에게 무기징역과 벌금 4조 500억 여원을 구형하고 1조 4,300억 여원을 추징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이런 대국민 사기극이 어떻게 가능했는지 이해하기 어려울 정도라며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질러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초래하고도 책임을 전가하는 데 급급하다고 질타했습니다. 유사한 금융사기 사건 피고인에게 무기징역이 구형된 건 다단계 사기 행각을 벌인 주수도 회장 이후 14년 만입니다. 김 대표는 최후 진술에서 피해를 본 투자자분들에게 사과를 드린다면서도 검찰이 최초 설정한 프레임대로 수사하다 보니 억울한 부분도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대표와 함께 범행을 저지른 옵티머스 경영진들에게도 중형이 구형됐습니다. 검찰은 이동열 옵티머스 2대 주주와 윤석호 이사에게 각각 징역 25년과 20년, 벌금 3조 4,200억 여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옵티머스 사내이사 송모 씨와 유현권 스킨앤스킨 총괄 고문에겐 각각 징역 10년에 벌금 3조 4,200억 여원, 징역 15년에 벌금 8,500억 여원을 구형했습니다. 김 대표 등은 2018년 4월부터 2년 동안 공공기관 매출 채권에 투자한다며 투자자들에게 돈을 끌어모은 뒤 부실 채권 인수와 펀드 돌려막기에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옵티머스는 결국 지난해 6월 환매 중단 사태가 터지면서 병폐가 드러났고 현재까지 회복되지 않은 피해 금액은 5,500억 여원에 달합니다. 이들에 대한 1심 선고 재판은 다음 달 20일입니다. YTN 한동우입니다. LH에서 토지 보상 업무를 담당하며 광명 3개 신도시 땅을 집중적으로 사들인 LH 직원 강모 씨, 일명 강 사장이 구속됐습니다. 지난 3월 LH 땅 투기 의혹이 처음 제기됐을 때부터 핵심 몸통으로 꼽힌 강 씨가 구속된 만큼 관련 수사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YTN의 보도입니다. 모자를 푹 눌러쓴 채 법원으로 들어가는 LH 직원 강모 씨. 투기 혐의를 인정하느냐고 묻는 취재진 질문에 끝내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투기 혐의 인정하십니까? 땅 어떤 용도로 사신 겁니까? 신도시 개발 지역에서 이른바 강 사장으로 불릴 정도로 유명했던 강 씨. 경찰 수사가 시작된 지 3개월 만에 결국 구속됐습니다. 강 씨와 함께 투기 의혹을 받는 또 다른 LH 직원 장모 씨도 함께 구속됐습니다. 이들은 지난 3월 시민단체가 LH 투기 의혹 사태를 처음 알릴 때부터 핵심 인물로 꼽혔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혐의 입증까지는 간단치 않았습니다. 강 씨가 LH에서 담당한 토지 보상 업무는 신도시 개발과는 연관성이 적었기 때문입니다. 강 씨가 신도시 미공개 정보를 얻게 된 경위를 추적하는데 수사력을 모은 경찰은 강 씨가 동료 장 씨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에서 증거를 찾았습니다. 지난해 2월 장 씨는 광명시흥사업본부 관계자에게 받은 개발 정보를 강 씨와 공유했고 정보를 받은 강 씨는 장 씨에게 기정사실이네라는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그로부터 일주일 뒤 이들은 광명시 옥길동 등 4개 필지를 22억 원에 공동 매입했습니다. 이후 이들이 산 땅은 광명시흥 신도시에 편입되면서 38억 원까지 치솟았습니다. 경찰은 강 씨와 연루된 투기 의혹 인물 10여 명에 대한 수사에도 속도를 낸다는 방침입니다. YTN 김승재입니다. 뉴욕 증시는 투자자들의 관망세가 이어지면서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오늘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다우지수는 전장보다 30.42포인트, 0.09% 하락한 34,599.82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S&P 500 지수는 전장보다 0.74포인트, 0.02% 오른 4,227.26을,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전장보다 43.19포인트, 0.31% 오른 13,924.91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S&P 500 지수는 역대 최고치인 4,238.04에 바짝 다가선 4,236.74까지 올랐지만 역대 최고치 돌파에는 실패했습니다. S&P 500 지수는 지난달 25일 이후 10포인트 미만으로 거래되는 날이 10거래일 중 8거래일에 이를 정도로 좁은 폭에서 움직였습니다. 뉴욕 증시 전문가들은 투자자들이 여전히 경기 회복에 따른 인플레이션 우려를 경계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뉴욕 유가는 미국의 원유 수요 증가 기대가 이어지면서 $70를 넘었습니다. 서부 텍사스산 원유 근월물 가격이 마감가 기준으로 $70를 넘어선 것은 2018년 10월 이후 처음입니다. 오늘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7월물 서부 텍사스산 원유 가격은 전장보다 82센트 오른 배럴당 70.05달러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서부 텍사스산 원유 가격은 전날 배럴당 $70를 돌파했으나 차익 실현 매물에 $70를 밑도는 수준에서 마감했으나 이날 $70 고비를 넘어섰습니다. 올해 여름과 하반기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 원유 수요가 늘어날 것이라는 기대로 유가는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세븐스 리포트 리서치의 타일러 리치 공동 편집자는 마켓워치에 유가 움직임이 약간 고르지 못하며 이날 언급할 만한 실적이나 촉매제나 헤드라인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전날 서부 텍사스산 원유 가격이 배럴당 $70를 넘어서면서 즉각적인 차익 실현 매물이 보이지만 유가가 2년 연내 최대치를 돌파하는 등 중기 기술적 추세는 강세 쪽을 유지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S&P 글로벌 플래치의 집계에 따르면 오펙 플러스의 5월 원유 생산량은 하루 43만 배럴가량 증가했습니다. 월간 증가량의 84%는 사우디아라비아의 증산분입니다. 오펙 플러스 산유국들의 합의 준수율은 5월 기준 111.45%로 전날에 111.16%와 대체로 비슷한 수준을 보였습니다. 정상화에 나서고 있는 미국의 기업들이 필요한 인력을 채우지 못해 역대급 구인난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 노동부가 8일 발표한 4월 구인 이직 보고서에 따르면 4월 구인 건수는 930만 건으로 전월보다 100만 건 증가했습니다. 지난 2000년 통계 작성 이래 최다 기록을 한 달 만에 갈아치운 것입니다. 금융정보업체 팩트셋이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 818만 건도 훌쩍 웃돌았습니다. 미국의 수출 증가와 수입 감소에 힘입어 올해 들어 처음으로 무역 적자를 줄였습니다. 상무부는 지난 4월 상품, 서비스 등 무역 수지 적자가 $689억 달러로 전월보다 8.2%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이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 $687억 달러를 살짝 웃돌았으나 역대 최대폭 무역 적자였던 지난 3월 750억 달러보다는 현저히 줄어든 수치입니다. 수출은 1.1% 증가한 2,050억 달러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 전이었던 지난해 1월 이후 가장 많았습니다. 수입은 1.4% 감소한 2,739억 달러로 집계됐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사실상 집에 갇혀있던 미국 소비자들이 찾던 수입 상품 수요가 경제 정상화 이후 줄어든 반면 글로벌 경기 회복에 따라 해외에서 미국의 상품, 서비스 수요가 증가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차량용 반도체 공급 부족 여파로 자동차 관련 수출은 8% 감소했고 반도체 수요 증가의 영향으로 대만 상품 수입이 역대 최대인 62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정치적으로 민감한 지표인 미국의 대중국 무역 적자는 3월보다 6.7% 감소한 258억 달러로 집계됐습니다. (6월 8일) 화요일 오늘 밤과 내일 날씨입니다. 수요일인 내일도 오전에 약간 구름 끼다가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낮 기온은 오늘보다 2도가량 오르겠습니다. 금요일은 LA 지역의 낮 기온도 70도 후반대로 오르겠고 주말부터는 80도를 웃돌겠습니다. 한편 다음 주 초에는 반짝 더위를 보이면서 다음 주 내내 예년 기온을 웃도는 초여름 날씨를 보일 것으로 기상청은 전망하고 있습니다. LA 한인타운의 내일 낮 최고 기온 75도, 밤 최저 기온 56도입니다. 오렌지 카운티 지역 79도, 55도, 벨리와 인랜드 엠파이어 지역 73도, 48도, 해안 지역의 내일 낮 최고 68도, 밤 최저 56도입니다. LA 지역 오늘 밤 약간 흐리겠습니다. 오늘 밤 최저 기온 57도입니다.
한국은 오늘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더위의 기세가 절정에 달하겠습니다. 서울의 오늘 낮 최고 기온 화씨 91도, 밤 최저 기온 화씨 68도입니다.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1부 이 시간은 LA와 가든그로브 두 곳에서 모시는 금강안경 검안과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빛으로 태어나는 당신은 카우나 미인, 100% 근적 개선 마스크는 카우나뿐입니다. 정직한 빛 카우나 LED 마스크 공동 제공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잘 던지고 있었는데요. 경기 후반에서 흔들리고 있습니다. 건강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인생 후반 관리가 중요한데 말이죠. 지금 불펜에는 누가 나와 있을까요? SMG가 있어요. 서울 메디칼 그룹이요. 네. 서울 메디칼 그룹. 말씀드리는 순간 불펜에서 나오는 SMG. 네, SMG가 인생 후반을 건강하게 지켜줄 겁니다. 네. 5스타로 인정받은 의료 서비스. 인생 후반의 확실한 구원이네요. 서울 메디칼 그룹이죠. 서울 메디칼 그룹.